60세 이상이라면 한 번쯤 거울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언제부터 내 피부가 이렇게 거칠어졌을까? 비싼 크림을 발라도 속 건조는 계속되고 기미 하나가 점점 넓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단 열흘 만에 피부결이 부드러워지고 기미가 옅어진 68세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가 쓴 것은 식초 거즈팩. 화장품보다 싸고 효과는 더 빨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믿습니다. 식초는 피부에 강하다. 쓰면 안 된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의학 저널 데마톨로직 테라피에서는 희석된 식초가 약산성 피부 장벽을 회복시킨다고 보고합니다. 즉, 피부에 pH가 무너져 있을 때 적정 산도가 균형을 되찾게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 여성의 비밀은 단순했습니다. 매일 밤 세안 후 식초 1, 물 3 비율로 희석한 용액에 거즈를 적셔 5분 정도 붙였던 것이죠. 그녀는 비싼 앰플보다 이게 훨씬 편하고 효과적이었다고 말합니다. 김이 죽은 개가 옅어지고 피부가 매끈해졌다고요.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피부과 전문의 일부는 식초의 산도가 자극적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자연요법 의사들은 저농도 식초는 오히려 피부 세균 균형을 맞추고 보습력을 높인다고 주장합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정답은 사용 방법에 있습니다. 피부는 나이에 따라 흡수 속도와 재생 능력이 달라집니다. 60세 이후에는 피부 표면의 지질막이 얇아져 산도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때 희석 식초는 피부의 자연적 보호막을 살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너무 강하면 자극이 되고 너무 약하면 효과가 없죠.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그녀의 사례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피부과 실화트롬에서도 식초 거즈팩을 사용한 그룹이 일반 수분팩보다 각질 개선 속도가 30% 빨랐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모공 주변의 피지 산화물 수치가 낮아지며 피부톤이 고르게 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설명 가능한 현상입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런 자연 홈케어 비법이 당신 지역에서도 입소문 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 피부의 탄력 1세아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신다면 오늘 밤 세안 습관 하나로 피부 나이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수십만 원짜리 크림을 쓰는데 왜 효과가 없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제는 성분이 아니라 흡수 방식입니다. 피부는 단순한 스펀지가 아닙니다. 표피 샤오츠청 는 몸을 보호하는 방패이자 동시에 외부 물질의 침입을 막는 철문입니다. 이 방패가 노화로 인해 두꺼워지거나 건조해지면 아무리 비싼 영양 성분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8세 여성처럼 흡수 통로를 먼저 열어주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식초가 등장합니다. 식초의 약산성 성분이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풀어주면서 그 아래 피부가 숨쉴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화장품이 아무리 좋아도 막힌 문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반대로 적절히 열린 피부에는 단순한 수분이라도 깊이 스며듭니다. 주요 연구 중 하나는 Journal of Cosmetic Dermatology에 실린 실험입니다. 실험에서 피부 pH를 워즈 5 0으로 유지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세럼 흡수율이 평균 42% 높았습니다. 그들은 별다른 크림을 쓰지 않았습니다. 단지 피부 산도를 맞춘 것뿐이었죠. 이 사실 믿기시나요? 하지만 여전히 논쟁은 있습니다. 일부 화장품 회사는
식초는 자극이 강해 피부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자연요법 학자들은 문제는 식초가 아니라 농도와 시간이라고 반박합니다. 과유불급, 이것이 핵심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귀족 여성들이 식초수로 세안해 피부를 맑게 유지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비타민C 화장품도 히알루론산 세럼도 없었죠. 그럼에도 그들의 피부는 맑고 투명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산도의 지혜, 그것을 우리는 다시 배우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피부는 어떤 상태일까요? 혹시 세안 후 얼굴이 당기고 로션이 겉도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건 피부가 이미 닫혀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화장품을 더 바를 것이 아니라 피부의 문을 살짝 열어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음 장에서 그 문을 여는 열쇠, 바로 식초의 힘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놀라실 겁니다. 그 단순함에, 그리고 그 과학적 근거에. 피부는 스스로를 지키는 작은 생태계입니다. 그 중심에는 pH 밸런스라는 보이지 않는 균형이 있습니다. 건강한 피부의 pH는 약산성, 즉 4.5 정도. 이 범위 안에서만 세균이 억제되고 보습막이 유지되며 콜라겐 효소가 활발히 작동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균형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세안제, 미세먼지, 건조한 공기, 그리고 반복되는 화장품 사용이 산도를 알칼리 쪽으로 밀어냅니다. 그 결과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기미와 주름이 쉽게 생깁니다. 피부가 거칠다는 건 단순한 촉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화학적 불균형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죠. 여기서 식초의 힘이 작동합니다. 식초는 자연적으로 pH가 약 2000.5로 낮습니다. 물을 3보로배 정도 섞으면 피부에 안전한 사원오수 수준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럼 피부는 마치 오래된 시계를 다시 맞추듯 제 리듬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하버드 의대 피부과 연구에서는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저농도 산성 용액을 2주간 사용한 그룹은 피부 수분 유지력이 25% 증가했다. 즉, 산도가 맞으면 피부가 스스로 보습을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바르는 보습이 아니라 안에서 일어나는 보습입니다. 한편 전통 한의학에서는 식초를 피부에 찬 기운을 내보내는 약재로 보았습니다. 서양에서는 과학, 동양에서는 기혈 조절,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적정 산도는 곧 건강한 피부의 조건이라는 것. 그렇다면 왜 식초가 이런 작용을 할까요? 식초의 주성분인 아세트산, 아세틱 애시드 은 각질 사이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약한 유기산입니다. 이 과정에서 묵은 각질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모공이 막히지 않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피부는 투명해지고 다음 단계의 영양이 고르게 흡수됩니다. 물론 여기에도 학계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부는 장기간 사용 시 자극이 축적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희석 비율과 사용 시간만 지키면 안전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과유불급,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할 원칙입니다.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그렇다면 식초는 매일 써도 될까? 정답은 짧고 가볍게 꾸준히입니다. 하루 3분의 거즈팩이 피부 pH를 회복시키고 7일이면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듭니다. 피부는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좋은 자극엔 반응하고 과한 자극엔 스스로 다칩니다. 식초의 힘은 바로 그 경계선을 지켜주는 지혜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식초의 효과를 극대화한 거즈팩의 원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단순한 천조각이 어떻게 피부의 운명을 바꾸는지 놀라실 겁니다.
68세 여성 김모 씨가 처음 식초 거즈팩을 시도한 날, 그녀는 사실 반신반의했습니다. 1,000원짜리 식초가 10만 원짜리 앰플보다 낫다고?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5일째 되는 날, 잔주름이 옅어지고 피부결이 고르게 변했습니다. 그 비밀은 거즈탕에 있습니다. 식초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흡수율을 조절하는 매개체였던 거즈였죠. 거즈는 단순히 적셔붙이는 천이 아닙니다. 공기와 피부의 접촉을 조절해 수분 증발을 막고 식초 성분이 천천히 피부에 스며들도록 돕는 일종의 완충막 역할을 합니다. 피부학적으로 보면 거즈는 증류수보다 식초 용액을 훨씬 안정적으로 머금습니다. 이로 인해 피부 표면의 pH가 일정하게 유지되며 자극 없이 각질층이 정돈됩니다. 이건 과학적인 현상입니다. British Journal of Dermatology에서는 산성 용액을 미세 섬유 패드로 일정 시간 밀착시킨 그룹이 일반 도포보다 흡수율이 2.8배 높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즉, 거즈는 단순한 재료가 아니라 흡수율을 높이는 과학적 도구입니다. 또한 거즈팩은 피부의 온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적당히 젖은 거즈는 피부 열을 식히고 혈류를 안정시켜 염증 반응을 완화합니다. 그래서 붉은기, 가려움, 열감이 있는 피부에 특히 효과적이죠. 이 점은 피부는 열에 의해 노화된다는 현대 피부과의 이론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한국 전통 미용법에서도 유사한 방법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옛 여성들은 미초메이춤라 부르는 식초수를 헝겊에 적셔 얼굴을 닦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거즈팩의 조상격이죠. 의학과 전통이 같은 길을 걸어온 셈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주의점이 있습니다. 거즈는 너무 오래 붙이면 오히려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적정 시간은 아분입니다. 그 이상은 수분이 증발하면서 오히려 피부 장벽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용 후에는 꼭 미온수로 가볍게 헹군 뒤 순한 보습제를 발라 산도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거즈 대신 코튼 패드나 마스크 시트도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시니어 피부에는 얇고 통기성 좋은 거즈가 가장 안전하다고 권합니다. 피부가 예민해지는 60대 이후에는 천천히 스며드는 방식이 자극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매일 바르는 로션이 정말 피부 속으로 들어간다고 믿으시나요? 아니면 겉도는 느낌만 남기나요? 그 답이 바로 흡수율입니다. 거즈는 단순한 천이 아닙니다. 그건 세포와 세포 사이에 산소를 불어넣는 작은 다리이자 피부가 다시 숨쉬게 만드는 보건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 다리 위로 식초의 미세한 분자들이 천천히 걸어 들어갑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그 식초 거즈팩의 핵심인 식초의 종류와 농도 조절법, 즉 피부에 안전하면서도 효과를 극대화하는 황금 비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초라면 다 같은 식초 아닐까?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피부에 닿는 식초는 요리용이 아니라 치료용 마인드로 선택해야 합니다. 우선 가장 안전한 종류는 천연 발효 식초입니다. 대표적으로 사과식초, 현미식초, 포도식초가 있죠. 이들은 인공산이 아닌 자연 발효 아세트산을 함유해 피부 자극이 적습니다. 특히 사과식초에는 폴리페놀과 알파하이드록시산, RIHA이 들어있어 피부톤 개선과 각질 정리에 도움을 줍니다. 이 성분들은 피부를 부드럽게 녹여내고 멜라닌 축적을 막아 기미 완화에 유효합니다. 반면 합성식초는 인공적으로 산을 주입해 만든 것으로 pH가 너무 낮고 미량의 화학 잔여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 피부용으로는 부적합합니다. 가격은 싸지만 그 차이는 피부에 고스란히 남습니다.
그 다음은 희석 비율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비율은 식초 1, 물 3미스파. 피부가 민감하다면 1초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농도가 진하면 빠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그만큼 자극도 강해집니다. 첫 사용은 턱 아래나 팔 안쪽에 테스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과학적 사실이 있습니다. 클리니컬 더마톨로지 리뷰에서는 식초의 산도 pH 4.5 아봉천량 는 피부 장벽의 회복을 촉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너무 진하지 않은 식초는 피부에 손상된 지방층을 안정시켜 수분 손실률 TEWL을 18% 감소시킨다는 것입니다. 또한 물의 온도도 중요합니다.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희석해야 pH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식초를 냉장 보관한 후 바로 쓰면 온도차로 피부가 놀라 자극이 될 수 있으므로 항상 실온에 두었다가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피부 타입별 권장 식초도 있습니다. 건성 피부, 사과식초, 보습, 필루, 유연 효과, 지성 피부, 현미식초, 피지 조절, 플레슨, 모공 정화, 민감성 피부, 포도식초, 항산화, 순환 산성. 일부 의사들은 식초를 화장품처럼 매일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하지만 자연요법 연구자들은 농도와 시간을 지키면 오히려 피부 면역을 강화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해답은 조심스러운 꾸준함입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식초를 쓰고 계신가요? 그 한 병이 단순한 조미료인지 아니면 피부의 회복제인지 이제 구별할 줄 아는 눈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 다음 장에서는 이 식초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왜 피부를 오히려 자극시키고 기미를 악화시키는지 나쁜 리스트의 첫 번째 경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작은 실수가 당신의 피부 나이를 5년 늦출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좋다고 하니까 그냥 식초 원액으로 발라봤어요. 하지만 그 한 번의 실수가 피부를 3년 늙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식초는 분명 피부를 돕는 천연산입니다. 그러나 농도가 바뀌면 치료제가 아니라 자극제가 됩니다. 실제로 2022년 피부학회 보고서에서는 희석되지 않은 식초를 직접 바른 경우 피부의 표피층이 손상되어 홍반 따가움, 색소 침착이 발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식초의 pH는 약 2.5, 피부는 4.55 보륨 5. 이 차이는 1000배의 산도 차이에 해당합니다. 즉, 원액 식초를 그대로 바르는 것은 피부에 강산을 올려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특히 얇은 눈가나 입가 주변은 표피가 얇아 자극에 민감합니다. 이 부위에 식초를 직접 바르면 즉시 자극 반응이 일어나고 이후엔 건조감과 각질이 심해집니다. 한 번의 자극으로 손상된 피부는 회복에 수주가 걸립니다. 또 하나의 흔한 실수는 시간맘입니다. 조금 더 오래 두면 효과가 좋겠지라는 생각. 하지만 아닙니다. 5분이 지나면 수분이 증발하면서 식초 농도가 다시 진해집니다. 결과적으로 피부는 탈수되고 산성 자극이 더 강해집니다. 여기서 학자들 사이에도 의견이 나뉩니다. 일부는 식초의 각질 박리 작용이 피부를 환하게 한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연구는 잦은 사용은 피부 장벽의 지질층을 무너뜨린다고 반박합니다. 둘 다 맞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균형과 빈도입니다. 또한 식초의 종류도 자극 정도에 영향을 줍니다. 현미식초나 감식초는 비교적 부드럽지만 곡물식초 중 일부는 산도가 높아 자극이 강합니다. 따라서 제품 라벨에 천연 발효 식초 문구가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흥미롭게도 일부 사람들은 식초를 기미 제거제로 쓰면서 자극 후 붉게 변한 피부를 보고 효과가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치료가 아니라 손상 반응입니다. 피부는 방어를 위해 일시적으로 붉어지고 이후 색소가 더 진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거울 앞에서 오늘은 조금 따갑지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식초팩을 붙인 적 있나요? 그 짧은 괜찮겠지가 내일의 탄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식초는 적의 얼굴을 한 친구입니다. 올바르게 다루면 피부를 되살리지만 조금만 방심하면 표피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피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니라 지속기입니다. 오늘 무리하지 마세요. 당신의 피부는 생각보다 훨씬 섬세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냉장고 속 한 번의 실수가 왜 피부를 자극시키는지, 식초의 온도와 보관 습관의 숨은 함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식초는 냉장 보관해야 상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 냉장고 속 한 번의 습관이 당신의 피부를 자극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식초는 살아있는 발효액입니다. 온도와 빛, 공기 노출에 따라 성분이 계속 변합니다. 냉장 온도 4득치 이하에서는 아세트산 분자가 일시적으로 안정되지만 온도 변화가 심하면 표면에 미세한 결정이 생기며 산도 pH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작은 변화가 피부에 닿을 때 예민한 세포에게는 충격이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실온 할심되그쇼에 보관한 식초는 2주간 pH 변화가 0.11 이하였지만 냉장 보관한 식초는 0.9.4 이상 변했습니다. 작은 수치처럼 보여도 피부의 반응은 4배 이상 예민하게 나타납니다. 즉, 차가운 식초를 바로 얼굴에 바르는 건 냉수로 세안한 뒤 뜨거운 찜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피부의 모세혈관이 급격히 수축하고 피부 장벽이 순간적으로 닫혀버립니다. 그 상태에서 산성 용액이 닿으면 피부는 방어 반응으로 붉어지고 따가운 통증을 유발하죠. 이건 마치 잠든 피부를 갑자기 깨우는 것과 같습니다. 피부는 안정된 온도에서만 회복과 흡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모든 피부 전문의들은 말합니다. 스킨케어의 적정 온도는 손의 천 정도, 32.34도입니다. 냉장 식초의 또 다른 문제는 수분 분리 현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용액의 상층과 하층이 미세하게 분리되어 농도가 균일하지 않게 됩니다. 그걸 섞지 않고 사용하면 한 부분에는 진한 산이, 다른 부분에는 희석된 물이 닿습니다. 결과적으로 피부 자극의 불균형이 생기게 되죠. 여기서 학자들의 시각도 갈립니다. 일부는 냉장 보관이 세균 증식을 막는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한쪽은 온도 변동이 화학적 안정성을 해친다고 경고합니다. 결국 가장 안전한 방법은 그늘진 실온 보관 18날 2.5도입니다. 직사광선만 피하면 식초는 스스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세안 후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팩을 얼굴에 바로 올려본 적 있나요? 그 시원함이 잠시 좋을 수 있지만 그 순간 피부 장벽은 미세한 균열을 겪습니다. 피부는 온도에 민감한 생명 조직입니다. 냉장된 식초 한 방울이 피부의 리듬을 깨트리고 회복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이제 기억하세요. 좋은 재료를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올바른 온도와 균일한 농도입니다. 피부는 따뜻함 속에서 회복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식초팩을 피해야 할 피부 상태 3가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경고만 지켜도 당신의 피부는 5년 더 젊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라도 모든 피부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식초 거즈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피부가 이미 약해져 있거나 특정 상태에 있다면 치료가 아니라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식초팩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3가지 피부 상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염증이나 여드름이 진행 중인 피부 식초는 약산성입니다. 그 자체로는 유익하지만 피부 안쪽에 이미 염증이 있는 경우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세트산 성분이 염증 부위를 자극해 통증 수용체를 자극하고 상처 회복을 늦출 수 있습니다. Journal of Clinical Dermatology에서는 염증성 여드름 피부에 산성 용액을 반복적으로 도포할 경우 피부 장벽 회복이 평균 36시간 지연된다고 보고했습니다. 즉, 붉거나 골문 부위에는 절대 금지입니다. 한편 일부 자연요법 전문가는 식초의 항균 작용이 피지균을 억제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건강한 피부에 한정됩니다. 피부가 상처난 상태에서는 방어막이 없기 때문에 산성 자극이 곧 통증으로 바뀝니다. 이 각질이 일어나거나 심한 건성 피부, 이 경우 식초의 산이 각질층을 더 얇게 만들 수 있습니다. 피부 표면의 지질막이 무너지면 수분이 쉽게 증발하고 그 결과 속건조, 미세주름, 가려움의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혹시 세안 후 아무리 크림을 발라도 얼굴이 당기고 하얗게 일어나는 경험 있으신가요? 그건 피부가 이미 보호막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식초를 바르면 산이 직접 표피세포에 닿습니다. 피부과 전문의들은 이런 경우 먼저 일주일 정도 보습 강화 후에 식초팩을 시도하라고 권합니다. 피부는 회복력이 생긴 뒤에야 자극을 견딜 준비가 된다. 이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입니다. 3. 색소 침착이나 상처 흔적이 남은 부위 많은 분들이 기미가 있으니까 식초를 바르면 연해지겠지 라 생각하지만 이미 색소가 자리 잡은 피부는 매우 예민합니다. 산성 자극이 멜라닌 세포를 다시 활성화시켜 오히려 색이 짙어지는 역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 현상을 리바운드 멜라닌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즉, 자극을 멈추자마자 피부가 스스로 방어하려고 멜라닌을 더 분비하는 현상입니다. 결국 기미가 옅어진 줄 알았는데 다시 진해졌다 는 많은 사람들의 경험담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피부가 붉거나 가렵거나 각질이 일어나고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은 쉬는 게 가장 좋은 관리입니다. 피부는 휴식 속에서 회복합니다. 식초팩은 좋은 도구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피부에겐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피부는 전쟁터가 아니라 정원입니다. 거칠게 다루면 상처가 나고 부드럽게 돌보면 꽃이 피어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처럼 즉시 효과만 쫓다가 생기는 위험한 루틴, 왜 오늘 하얘진 얼굴이 내일 붉게 변하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눈에 보이는 변화를 원합니다. 오늘 밤 바르고 내일 아침에 환해지는 피부, 5분 만에 기미가 옅어지는 기적. 하지만 의학의 세계에서 이런 즉시 효과에는 늘 그림자가 따라옵니다. 식초팩도 예외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첫날 사용 후 거울을 보며 말합니다. 오, 피부가 환해졌어요. 그러나 그건 진짜 미백이 아니라 표피 탈수 현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식초의 산성분이 피부의 각질을 일시적으로 수축시키고 수분을 빼앗아 표면이 팽팽해 보이는 착시 효과를 만드는 겁니다. 즉, 겉으로는 밝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건조하고 얇아진 상태. 다음 날 아침 세안 후 갑자기 붉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Journal of Aesthetic Dermatology 연구에 따르면 고농도 산성 관리 직후 피부톤이 밝아지지만 48시간 내 수분 손실률이 32% 증가한다고 합니다. 즉시 효과는 아름답지만 지속되지 않습니다. 한편 일부 유튜브나 SNS에서는 매일 식초팩을 하면 3일 만에 주근깨가 사라진다고 홍보합니다. 이런 자극적 표현은 시니어 피부에 특히 위험합니다.
피부의 회복 속도는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60세 이후에는 각질 세포가 교체되는 주기가 약 45일, 즉 젊은 시절보다 2배 느립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의 급격한 변화는 대부분 손상 신호일 뿐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동양의서에는 피부는 천천히 길러야 빛이 돈다. 피, 푸양츠, 환제 광화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피부의 회복은 속도가 아니라 리듬이라는 뜻이죠. 그 리듬을 깨는 순간 피부는 방어적으로 굳어집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조금 따가워야 효과가 있겠지. 그건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자극이 곧 변화라는 믿음은 피부 관리에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식초팩의 목적은 당장 하얘지는 얼굴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회복되는 피부입니다. 즉시 효과는 반짝이는 불꽃 같고 꾸준한 관리의 효과는 따뜻한 햇살 같습니다. 불꽃은 순식간에 사라지지만 햇살은 하루 종일 피부를 감싸줍니다. 피부과 전문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부는 빠른 변화보다 예측 가능한 변화를 원한다. 즉, 자극보다 규칙적인 리듬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지금 거울 앞에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피부는 불꽃처럼 자극적입니까? 아니면 햇살처럼 지속됩니까? 이제부터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세요. 오늘부터 단 5분, 천천히, 부드럽게. 그게 진짜 회복의 시작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식초 요법을 두고 여전히 의견이 갈리는 이유, 의학계 논쟁의 핵심을 조명하겠습니다. 어떤 의사들은 경고하고 또 어떤 의사들은 추천합니다. 그 경계선의 진실을 확인해 보시죠. 식초팩을 둘러싼 논쟁은 생각보다 오래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피부 장벽을 회복시킨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자극과 손상을 유발한다고 경고합니다. 두 진영 모두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엇갈릴까요? 핵심은 사용 조건에 있습니다. 농도, 시간, 빈도, 그리고 피부 상태. 이 4가지 변수 중 단 하나만 어긋나도 결과는 달라집니다. 피부과 전문의 A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식초는 미세한 산화층을 제거해 피부에 숨을 트이게 한다. 그는 저농도 일출모 희석, 식초팩을 주 2회 이하로 사용할 경우 각질 정돈과 피지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비피부과 학회 연구팀은 다른 입장입니다. 피부의 각질은 단순한 먼지가 아니라 외부 자극을 막는 보호막이다. 이를 반복적으로 제거하면 오히려 방어력이 약화된다. 즉, 식초팩을 자주 쓰면 일시적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민감 피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안전선일까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식초는 약입니다. 약은 용량과 타이밍을 지켜야 효과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설명됩니다. 피부의 각질층은 약 2/20층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희석된 산성 용액은 이 중 1/2층만 부드럽게 녹이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그 이상 자극되면 수분 보유층까지 손상됩니다. 이 경계를 지키는 것이 바로 저농도 단시간 규칙적 사용의 원칙입니다. 한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의 한 피부 재활 클리닉에서는 식초를 이용한 피부산도 재조정 요법을 병행합니다. 의료용 거즈에 1.4 희석 식초를 적셔 5분간 팩을 한 뒤 pH 아틴 전용 토너로 중화하는 방식이죠. 결과적으로 피부 장벽 회복 속도가 평균 27% 빨라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즉, 의학적으로도 식초는 관리 가능한 산으로 평가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의사가 이를 권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성, 아토피, 주사 피부, 로사체아가 있는 분들에겐 식초의 산도 자체가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물로만 세안 플러스 충분한 보습이 우선입니다. 결국 진실은 이렇습니다. 식초는 위험한 것도 완벽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의 태도에 따라 치료가 될 수도 있고 손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주장만 믿기보다는 자신의 피부 반응을 세심히 관찰하세요. 오늘 조금 따갑다면 내일은 쉬어야 합니다. 오늘 괜찮았다면 다음엔 시간을 조금 늘려도 됩니다. 그게 진짜 현명한 관리입니다. 피부과 의사들도 결국 같은 말을 합니다. 피부는 약이 아니라 습관으로 낫는다. 이제 그 습관을 만든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68세, 이름은 정순자. 그녀가 식초 거즈팩을 통해 다시 웃음을 되찾은 감동의 순간을 다음 장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정순자 씨. 68세, 경기도 안양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평범한 어머니입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하루 종일 불 앞에 서 있죠. 그녀의 손등은 오래된 조리도구에 익숙했고 얼굴은 열기와 피로에 익숙했습니다. 거울을 보면 그냥 내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미가 깊게 내려앉고 뺨에는 늘 붉은 기운이 돌았습니다. 딸이 사준 고가의 크림도 TV에서 본 미백 세럼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보건소 피부관리 강좌에서 식초 거즈팩을 처음 들었죠. 그녀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식초를 얼굴에 바르라고요? 장아찌도 아닌데. 하지만 설명을 듣고 조심스럽게 시도했습니다. 식초 한 숟가락에 미지근한 물 3숟가락을 섞어 거즈를 적셔볼 위에 올렸습니다. 처음엔 살짝 따끔했지만 이상하게도 다음날 피부가 덜 거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오면 식초팩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10일이 지났을 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얼굴이 환해졌네? 순자 씨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기미 자국이 옅어지고 뺨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표정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빛이 있었습니다. 그냥 얼굴색이 아니라 마음색이 바뀐 것 같아요. 그녀는 웃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피부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다시 돌보게 된 작은 시작의 증거였죠. 의학적으로 보면 10일 만에 멜라닌이 줄어드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부의 수분과 각질 밸런스가 회복되면 빛의 반사율이 달라집니다. 즉, 피부가 투명하게 보이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그녀의 변화의 비밀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지금도 식초 거즈팩을 주 2회만 합니다. 그리고 그날마다 말하죠. 이건 나한테 하는 선물이에요. 그녀는 화장품 광고의 모델도 의학 실험의 참가자도 아닙니다. 그저 꾸준함을 택한 한 사람입니다. 그 꾸준함이 얼굴빛을 바꾸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혹시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거울을 볼 때 마음이 무겁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단 5분만 당신 자신에게 그 시간을 선물하세요. 그건 식초팩이 아니라 자기 돌봄의 의식입니다. 피부는 우리 몸의 가장 솔직한 기록입니다. 그녀의 미소가 증명하듯 꾸준한 관리와 올바른 습관은 나이보다 강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며 당신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식초 거즈팩 루틴과 피부 회복을 위한 하루 7분 습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완성하는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모든 이야기가 하나로 모입니다. 비싼 화장품도 복잡한 시술도 아닌 주방 한 켠에 식초 한 병,
그 단순한 재료가 피부의 시간을 되돌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건 단지 미용 비법이 아닙니다. 내 몸을 이해하는 법이었습니다. 피부는 매일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건조하다, 힘들다, 쉬고 싶다. 그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것이 진짜 관리입니다. 지금 당신이 손에 들고 있는 건 식초 한 병일지 몰라도 그 안에는 꾸준함의 힘, 회복의 가능성, 자기 돌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나이를 거슬러 올라가는 가장 현실적인 길입니다. 다시 정리해볼까요? 1. 식초 선택. 천연 발효, 사과식초나 현미식초를 고르세요. 2. 희석 비율. 식초, 깃루열. 물 3포 마서. 민감 피부는 1.5. 3. 사용 방법. 미온수 세안 후 거즈를 적셔 5분만 얼굴에 올립니다. 4. 주기. 주 2회. 너무 자주 하지 마세요. 5. 마무리. 미온수로 가볍게 닦고 보습제를 발라 산도를 안정시킵니다. 단지 이것만 지켜도 피부는 서서히 균형을 되찾습니다. 하루 이틀엔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한 달, 그리고 3달 뒤 거울 속의 빛이 달라질 겁니다. 피부는 당신의 꾸준함을 기억합니다. 조급하지 마세요. 당신의 세포는 여전히 살아있고 회복할 힘은 충분합니다. 지금 당신의 하루에 단 5분을 더 하세요. 그건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게 아니라 오늘의 자신을 다시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제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식초 거즈팩을 시작합니다. 그 한 문장이 당신의 피부 나이를 바꿀 첫걸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해주세요. 당신의 손끝 하나가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나이를 되돌릴 순 없어도 피부의 시간을 새로 쓸 수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피부가 젊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맑게 빛나길 바랍니다.